오늘은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 심리학자이며 미국을 대표하는 사상가인 윌리엄 제임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가 쓴 많은 새로운 용어들과 그가 주장한 실천적 신념들이 19세기 후반 미국의 생각을 나타낸다고 말할 정도로 미국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로는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류가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우리 세대의 삶을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삶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말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인생은 가장 먼저 내 생각과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의 이야기는 마크 맨슨의 저서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에게는 문제가 있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제임스는 부유하고 명망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날 때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병마에 시달렸다. 어린 시절에는 일시적으로 눈이 안 보인 적도 있었고 심각한 위장장애로 구토하는 일이 잦아 음식을 신중히 가려 먹어야 했다. 청각에도 문제가 있었고 허리에 경련이 일어나면 며칠 동안은 똑바로 앉거나 서지도 못했다. 건강 문제로 제임스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된다. 친구도 별로 없었고 학교에서 특출한 학생도 아니었다. 대신에 그림을 그리며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제임스가 유일하게 좋아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림 그리기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은 제임스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성인이 되어 그의 그림을 팔아보려 했지만 아무도 그의 작품을 사려 하지 않았다. 그렇게 특정 직업 없이 지내며 아버지의 재산과 자신의 시간만 허비하자 부유한 사업가인 아버지는 그의 게으름과 무능함을 비웃기 시작한다. 그러는 동안 남동생 헨리 제임스는 세계적인 소설가의 반열에 들어섰고 여동생 앨리스조차 훌륭한 작가가 되게 된다. 윌리엄은 집안의 애물단지이자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렸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버지는 사업상의 인맥을 동원해 제임스를 하버드 의대에 입학시킨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남기면서 말이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제임스는 끝장이었다. 하지만 제임스는 하버드에 전혀 적응하지 못한다. 의학은 그에게 맞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제임스는 의학을 공부하며 줄곧 자신이 사기꾼이 된 느낌에 시달렸다.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정신과 병동을 둘러본 뒤 제임스는 일기에 자신이 의사보다는 오히려 환자를 더 닮았다고 적었다. 얼마 후 제임스는 의대를 그만둠으로써 또다시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린다. 하지만 아버지의 분노를 감당하는 대신 도피하기로 마음먹은 그는 인류학 탐험대에 합류해 아마존 열대의 우림으로 향한다. 1960년대 당시에 대륙을 건넌다는 건 어렵고도 위험한 일이었다. 생존을 위협하는 전염병과 익사하는 소떼들이 가득한 서바이벌 게임과도 같았다. 아무튼 제임스는 아마존으로 향했고 진정한 모험이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의 연약한 육체는 험난한 여정을 꿋꿋이 견뎌냈다. 하지만 마침내 목적지에 당도해 탐험을 시작하려는 찰나 제임스는 천년 뒤에 걸려 정글에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허리 경련이 재발해 걷기조차 힘든 상황이었다. 제임스는 천연두로 바싹 여이고 허리 통증 때문에 거동을 할 수 없어 남아메리카 한복판에 홀로 남겨진다. 탐험대는 그를 버려둔 채 제 갈 길을 가야 했고 제임스가 집으로 갈 길은 막막했다. 집으로 가자면 몇 달은 걸릴 것이고 도중에 죽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제임스는 용케 뉴 잉글랜드로 돌아왔고 아버지는 제임스를 보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를 맞이했다. 이제 나이가 30에 가까웠지만 여전히 직업이 없었고 하는 일마다 실패했으며 시시때때로 발목을 잡는 건강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삶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고통과 실망뿐이었다. 제임스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철학자 찰스 퍼스의 강의록을 읽던 제임스는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마음먹는다.
그날부터 1년 동안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든 100% 내 책임이라고 믿으며 살아보겠다는 다짐을 한 것이다. 이 기간만큼은 실패에 대한 생각은 제쳐둔 채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의 상황을 바꿔보기로 한다. 그래도 나아지는 게 없다면 그건 자신에게 상황을 바꿀 힘이 없다는 뜻이므로 그때 목숨을 끊기로 한다. 결과는 어땠을까? 윌리엄 제임스는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의 저술은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그는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이자 철학자이자 심리학자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되어 미국과 유럽 전역을 돌며 강연을 하며 지냈다. 그는 결혼해서 자식을 5명이나 낳는다. 윌 제임스는 자신의 작은 실험을 부활이라 일컬었고 그 덕에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단순한 깨달음이 있다. 외부 환경이 어떠하건 간에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내 책임이다.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전부 통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언제나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 이걸 알건 모르건 간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경험에 책임을 진다. 삶에서 맞닥뜨리는 사건을 의식적으로 해석하지 않기로 하는 것도 사건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다. 즉 사건에 대응하지 않기로 하는 것도 일종의 대응이다. 당신의 잘못이 아닌 상대방의 잘못으로 접촉사고가 난다 해도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하는 건 당신 책임이다. 좋든 싫든 우리는 우리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에 언제나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우리는 매 순간 매 사건의 의미를 해석한다. 언제나 가치를 선택해 그에 따라 살아가며 기준을 정해 그것으로 사건을 평가한다. 때로는 어떤 기준을 택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이 좋은 것이 될 수도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 요점은 의식적이든 아니든 우리는 언제나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언제나 그렇다. 지금까지 마크 맨슨의 책 신경 끄기의 기술 중 일부를 발췌해 전해드렸습니다. 윌리엄 제임스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그를 구해준 단 하나의 생각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든 100% 내 책임이라고 믿으며 산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 대한 결과는 서두에 말씀드린 그의 유명한 말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류가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우리 세대의 삶을 새롭게 바꿀 수 있다. 즉, 당신의 삶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부비북이었습니다.